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아프간 난민 문제입니다. 미국의 예상과는 크게 다르게 아프간이 불과 탈레반에 7일도 안 되어 함락되면서 수많은 아프간 난민이 생기고 있으며 이 사태가 앞으로 골치 아파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철수는 했지만 아프간에서 탈출한 난민을 전 세계로 분산 수용한다면서 전 세계 동맹을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얘기도 당연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난민을 수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맹 미군 부대에 주둔시킨다는 생각이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있는 미군 부대에 아프간 난민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는 것이죠. 현재 아프간 난민은 주변국에만 약 220만 명의 망명 신청자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상황입니다. 심지어 BBC는 UN 난민기구 자료를 통해 약 350만 명이 전 세계로 분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특히 이러한 난민 상황에 매우 예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예멘 사태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을 받을 때 반대 의견이 거센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국제기구에서는 미국과 같이 한국이 난민을 받으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예멘 난민이 한국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제임스 린치 UN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대표는 UN 총회 난민 협약 체결 7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목숨을 걸고 도망쳐온 이들을 탈출한 곳으로 되돌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게 인도주의이자 UN 난민기구의 기본 정신입니다. 라면서 한국 난민 수용을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난민 인식이 나빠지고 있지만 기부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라면서 한국인이 이타적이기 때문이라고 짐짓 한국을 띄워주면서 한국 난민 수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예멘 난민의 예를 들었는데요. 그는 난민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예멘인들이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린치 대표는 예멘인들이 한국 사회에 일자리를 잡아 일하면서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난민이 한국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예멘 사람들이 한국으로 온 것은 자신들이 돈을 벌려고 온 것이라고 말하며 진짜 난민으로 와야 할 어린이나 여성들은 보이지 않고 예멘에서 꽤 잘 사는 사람들만 난민으로 왔다며 이들은 그저 자기 자신 한 몸 잘 살고 싶은 사람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해외 네티즌은 이번 아프간 난민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고 나선 모양인데요. 그는 바로 이번 카불 공항에서 미군 비행기에 탑승한 80%의 사람들이 젊은 성인 남성이었다면서 이들은 마땅히 아프간 본국에 남아 탈레반과 싸워야 할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아이를 두고서 자신 몸부터 먼저 빠져나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프간 공항에는 아이 엄마들이 미 해병대원에게 아이들만 철조만 건너서 넘겨주는 모습이 나오며 남성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졌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또한 한국에서는 더욱더 아프간 난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가 더 있는데요. 기존에 한국에서 일하고 있던 아프간 체류자들이 아프간인들이 한국을 도왔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드시 한국의 아프간 사람들과 자신들의 가족을 아프간에서 데려와달라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 아프간 한국 협력자 가족 30여 명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한국을 돕고 한국에 가족이 있는 모든 아프간 협력자 가족들이 아프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미국 군사기지를 건설하던 한국 기업에 종사했거나 한국 NGO에 협력한 본인이자 그 가족이고 탈레반에 의해 박해당하는 하자라 종족이라며 한국 정부의 구출자 목록에 가족이 배제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한국을 도왔다는 것은 한국이 현재 아프간을 재건하러 갔고 1조 원을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아프간 사람들이 한국 기업 등에 소속되어 재건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네티즌들은 이것이 아프간 사람이 한국을 도운 게 아니고 한국이 아프간을 도운 것이지 적반하장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저 아프간 난민을 수용해달라는 억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기존의 무슬림에 관한 갈등도 여전히 깊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아프간의 종교가 무슬림인데 조용히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며 사는 건 뭐라 안 하지만 많은 경우에 모스크를 우후죽순으로 지어가면서 밤낮 없는 기도와 소음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또한 그 특유의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삶의 방식도 한국에서는 전혀 용납이 안 되는 모습인 것이죠. 따라서 한국은 바이든 정부가 자신들이 아프간에서 철군해놓고 한국의 난민을 떠넘기는 것은 용납이 안 되며 또한 한국은 기존의 사회적인 관습 차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을 보면 시리아 사태로 수백만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는데 그중 독일을 보자면 심각한데요.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관용의 정책으로 난민을 100만 명 이상 수용하고 난민촌을 만들었지만 난민들은 이내 자신들만의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강조하며 자체적인 경찰 등을 만들어 다니고 있으며 기존의 독일의 여러가지 관습과 법에서 충돌하며 난민 수용을 후회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샤리아법은 곧바로 아프간에 있는 탈레반에 의해 부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CNN 기자가 여성도 투표하게 할 것인가를 묻자
탈레반 병사들은 빵 터지며 비웃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무슬림 세력이 많아질수록 결국 샤리아도 한국에 등장할 걸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미 프랑스나 영국 등은 무슬림이 이제 정치인으로 선출되어 국가의 정책까지 무슬림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러한 국면에 대해 우려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미국 동맹 16개국이 벌써부터 난민 수용 곤란 의사를 밝히며 자신들은 미국에서 보내오는 난민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성명을 줄줄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한미군 부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할지 모른다는 기사가 일본에도 보도됐는데요. 평소 같으면 한국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꼴 좋다는 모습으로 일관하던 일본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런 한국 소식에 그건 안 된다라며 한국의 아프간 난민 수용을 반대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똑같이 주일미군 부대가 있어 자신들도 한국과 같은 운명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난민 수용을 일본 사람들도 반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 백악관은 난민 수용 정책을 전격 발표하면서 전 세계를 긴장시켰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4대륙 26개국과 협의 중이라며 지원 의사를 밝힌 국가를 비롯해서 미군 부대가 있는 국가들과도 협의 중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 리스트에는 난민의 호의적인 독일을 비롯해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다양하게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미국의 난민 파견 명단에는 한국과 일본이 빠져있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한국, 일본 등은 미군 주둔지이기 때문에 협상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앞서 미군 부대가 있는 국가 역시 주요 난민 수용 대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강도 높게 해당 국가들에게 난민 수용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서가 등장하며 일본이 당황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은 미국이 난민 수용 대상 국가에서 우선은 제외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즉, 일본은 현재 난민 수용이 가능해도 한국은 난민을 수용할 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왜 그러냐고 황당한 반응을 보이지만 이미 한미 간에 해당 협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4년에 북한 인권법에 보면 북한 난민은 우선 가장 먼저 한국이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한국은 매년 수백에서 수천 명의 북한 탈북자를 이미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탈북자는 대략 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혹시 모를 북한 정권 붕괴와 같은 긴급 시나리오 발생 시 난민은 수백만 규모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난민 수용은 북한만으로 벅차고 이미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난민 수용에 박한 데다가 기본적으로 이민법도 매우 강하게 정비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이번에 미국이 강한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또한 이번 달부터 미국과 일본은 방위비 협상으로 본격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 방위비 압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일본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일본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방위비 부담이나 난민을 수용할 능력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일본은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갔습니다만 이번 난민 수용만큼은 매우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난민 수용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특히 일본은 기존의 난민을 별로 수용하지 않아 앞으로 미국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